네, 반갑습니다. 코인농부 촌프로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종목은 이더리움 클래식 코인입니다.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고 소통방 참여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면 클래식 코인에 대한 실시간 자료와 매수가, 매도가, 비중에 대해서 모두 실시간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모두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고요. 자, 최근 들어서 60일 이평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하락 추세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전 강력한 박스권 구간에 지금 지지를 받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죠. 자, 이것은 결국엔 비트코인의 하방 압박이 어느 정도 지금 진정되고 있는 이런 영향 때문인데, 자, 일단 이 이더리움 클래식 코인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의 이제 영향을 넘어서 우리 올해 가장 많은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인데, 이더리움 클래식 코인은 바로 이더리움에서 하드포크한 코인이기 때문에 이더리움의 어떤 이벤트, 호재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가장 수혜를 많이 받는 종목이죠. 그래서 이제는 비트코인의 영향을 넘어서 이더리움 클래식 코인이 독자적으로 그런 행보를 보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걸 우선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 비트코인이 차익 실현 물량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왔었는데, 자, 이 GBTC 상품 때문에 그렇죠. 자, GBTC발 매도 압력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 현재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하방 압력도 어느 정도 완화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전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 GBTC 관련해서 지금 우리 코인장의 하방 압박이 나타날 것이 어느 정도 지금 예견이 돼 있었었죠. 작년 11월 달에 JP모건에서 GBTC 상품이 ETF로 전환되게 되면 27억 달러 이상 유출될 수 있다. 그에 따라서 일시적인 패닉셀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을 이미 언급을 했었습니다. 이 GBTC 상품은 그레이스케일 거래소에서 만든 신탁 펀드 상품인데 6개월의 의무 보유 기간이 있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매매를 할 수가 없는 상품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ETF로 지금 전환되면서 실시간으로 매매를 할 수 있게끔 바뀌었죠. 그래서 이 GBTC를 매매했었던 투자자들이 일제히 차익 실현 물량을 현재 시장에 엄청나게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ETF가 승인되고 나서 사흘 동안 이 GBTC에서 빠져나간 자금이 약 14조 원에 달하고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이 비트코인의 매도 압박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결국 여러분 갈아타기입니다. 자, 갈아타기 수요인데, 이 GBTC 상품은 수수료가 조금 비쌉니다. 그래서 GBTC를 매도를 하고 ETF 쪽으로 건너타려는 그런 갈아타기 수요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인 패닉셀은 어느 정도 예견이 돼 있었던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 자금들이 이 매도했던 물량들이 다시 어디로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코인 시장에 그대로 이제 흘러 들어올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벌써 이제 세력들의 움직임이 벌써 나타나고 있는데, 자, 아크 인베스트에서도 1,300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 현물 ETF 매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물 ETF 9종에 대한 거래량도 계속해서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자, 10종에 대해서는 나흘간 29억 달러 이상 유입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발키리 운용사의 최고 투자 책임자도 올해 안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해서 200억 달러 이상 유입이 될 수 있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죠. 자, 이번에 비트코인이 먼저 필두에 나서서 ETF 출시를 하면서 그 물꼬를 터 주었습니다. 본물이 터진 거죠. 이제 이 대세는 누구도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주자가 바로 이더리움으로 현재 부각되고 있고요. 그 다음은 솔라나, 리플 코인 등이 계속해서 거론되고 있죠. 이렇게 순차적으로 계속해서 출시가 됨에 따라서 우리 코인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자금의 규모는 자그마치 2에서 3경원을 현재 추정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천문학적인 자금이죠. 조 단위가 아닙니다. 경 단위의 이런 엄청난 자금이 유입이 되면서 우리 코인 시장 장기적으로 굉장히 훈풍을 불어오게 될 것이라는 부분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유럽의 움직임도 우리가 예의주시를 해줘야 되는데, 자, 유럽의 비트코인 ETP 자금 유출량도 계속해서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자, ETP라고 하는 것은 ETF와 ETN 채권 상품의 결합 상품이죠. 그래서 ETF로 좀 보시면 되겠고요. 이 유럽의 비트코인 ETF 자금이 미국 쪽으로 계속해서 이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펀더멘탈, 모멘텀적인 부분은 전혀 문제가 없이 오히려 더욱더 나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대목에서 SEC가 자꾸만 회방을 놓고 있습니다. 지금 SEC가 이더리움 현물 ETF 관련해서 절대 비승인을 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자, 우선 ETF를 신청했던 발행사들의 이제 입장을 들어보시면, 자, 이번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됐고, 이러한 순조로운 출시는 결국에는 SEC로 하여금 이더리움 상품을 승인하도록 만들 것으로 확신한다라는 부분이죠. 그리고 반면에 SEC 같은 경우는 절대 안 된다라는 입장을 내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소식 통계에 따르면 이더리움 선물 ETF는 벌써 상장이 됐고, 블랙록의 화려한 ETF 승인 실적, 자, 577건을 이제 요청했는데 그중에 576건이 지금 승인을 받았죠. 이렇게 화려한 승인 실적을 고려했을 때 이더리움 현물 ETF가 올 여름에도 출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근거로는 이더리움의 증권 여부를 두고서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이 불확실한 입장을 계속해서 내보이고 있는데 반해서 상품 선물 거래위원회에서는 이더리움을 상품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점이죠. 이 두 가지 입장이 서로 대립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결국 본인의 입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힘든 싸움을 벌여야 할 것이다라는 부분인 거죠. 자, 여기에 더해서 자, 우리 정치권에서도 암호화폐를 이제 보호해주라는 그런 이제 규제 법안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데, 암호화폐는 상품이다라는 규제 법안이 벌써 통과가 됐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해당 법안이 전체 하원으로 회부가 된 상태이고, 이제 상원으로 넘어가서 여기서 통과가 되면 최종적으로 승인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법안이 통과가 되게 되면은 이젠 더 이상 자, 우리 암호화폐가 증권이니 아니니 이런 사안을 다툴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SEC의 속박으로부터 우리 암호화폐 시장이 이제 벗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우리 암호화폐를 보호하는 그런 장치가 이미 정치권에서도 준비가 돼 있다는 걸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이 법안 하나만으로도 이 모든 판세가 한 번에 모두 다 뒤집혀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코인 시장의 방향성은 너무나 명확하게 정해져 있다는 걸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게 더해서 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자, 바로 중국의 움직임을 우리가 지금 꼭 체크를 해줘야 되는데, 자, 우리 일단은 이더리움 ETF가 빠르면 5월달, 늦어도 12월달 안으로 출시가 될 것으로 일단 시장의 분석이 나오고 있죠. 5월 23일은 지금 블랙록, 피델리티 등 총 7개 운용사가 이더리움 ETF를 신청해 놨는데, 이때가 SEC가 최종적인 답변을 내놔야 하는 가장 빠른 이제 기한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이제 출시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이 5월달 아니라 그 전이라도 충분히 출시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바로 이 중국의 움직임을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데, 이 중국 같은 경우는 홍콩을 앞세워서 이 미국과 중국의 현물 ETF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 비트코인을 넘어서 우리 암호화폐 시장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움직임을 갖고 있게 될 것입니다. 자, 홍콩 같은 경우는 빠른 시일 내에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를 추진하겠다라고 이제 밝히고 있죠. 이 상품의 거래를 가장 먼저 시작해서 암호화폐 글로벌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현재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번에 ETF를 승인을 해주긴 했지만 벌써 첫 신청이 있고 나서 10년 만에 승인을 해준 것입니다. SEC가 굉장히 오랜 기간을 질질 끌어온 것이죠. 자, 그러나 이젠 더 이상 이런 움직임을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게 되면은 미국도 더 이상 이런 부분은 자, 그대로 이제 방치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칫 잘못하다가는 중국에게 이 암호화폐 시장의 패권까지도 뺏길 수가 있는 그런 상황도 연출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외부적인 요인이 자, 우리 코인시장에 굉장히 강력한 긍정적인 움직임을 갖고 오게 될 것이고, 자, 5월달 아니 그 안, 자, 3월달, 4월달이더라도 충분히 지금 이렇게 이더리움 ETF가 먼저 발빠르게 출시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죠. 자, 이 사람도 지금 비트코인 말고 다른 ETF가 곧 출시가 될 것이다라는 부분을 얘기해주고 있는데, 자, 미국 법원이 SEC에게 사실상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강요했던 사실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법원은 SEC의 법리적 해석을 자의적으로 변덕스럽다고 판단을 했고, 이로 인해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가 되었다. 하지만 안타까운 사실은 여전히 다른 암호화폐들 역시 ETF 출시를 위해서는 SEC의 승인을 통해야 한다는 사실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여기서 핵심적인 부분은 바로 요겁니다. 이 어느 시점에 게리 겐슬러는 SEC의 위원장직을 유지하지 못할 것이고, 이는 매우 좋은 일이 될 것이다. 바로 사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태 얘기는 여기저기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바로 ETF 관련해서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 기사를 보시면 지금 리플 관련한 내용인데, 일단 리플의 항소심이 이제 빠르면 4월달 그 이후로 이제 진행이 될 것인데, 이때는 게리 겐슬러가 SEC 없을 것이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죠. 바로 여기서도 사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SEC 위원장의 임기가 이제 5년입니다. 자, 그런데 이 SEC 위원장의 평균적인 임기는 3년이다라는 부분을 이제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이 겐슬러가 취임한 시기가 21년도 4월 달이죠. 자, 그러면 24년도 4월 달, 이제 불과 2달 남짓 남았습니다. 이때가 되면 사퇴가 될 수도 있고, 사퇴가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이런 얘기가 몽골몽골 기사화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정황들을 우리가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도 충분히 지금 엿볼 수가 있는데, 이 겐슬러 같은 경우는 바로 바이든 민주당에서 임명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겐슬러가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 굉장히 포괄적인 행보를 보이다 보니까 이 투자자들이 굉장히 화가 많이 나 있죠. 투자자들도 곧 민심입니다. 이 민심이 계속 들끓어 있는데, 이 화살이 겐슬러를 향했던 화살이 결국엔 겐슬러도 민주당 사람이기 때문에 바이든 민주당 측을 향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지금 바이든 같은 경우는 올 12월에 재선에 도전합니다. 그런데 현재 트럼프에 굉장히 많이 뒤처져 있는 상태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겐슬러까지 안 좋은 민심을 계속해서 끌고 오다 보니까 민주당 측에서는 어쩔 수 없이 겐슬러와의 연결고리를 끊어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차피 이 SEC 위원장의 자리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공화당에서 집권하게 되면은, 자, 겐슬러는 어차피 사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도 겐슬러는 굉장히 위태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곧 조만간 사퇴의 압박을 좀 받게 될 것이고요. 그에 따라서 굉장히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 상징적인 의미가 부여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ETF 관련해서도 이제 급물살을 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곧 조만간 4월달 이제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될 확률 굉장히 높아져 가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때부터 해서 저 본격적으로 이더리움 ETF 출시는 곧 앞당겨질 수도 있겠구나. 또 여기에 더해서 중국의 발빠른 움직임이 나타난다고 하면 이 대표는 더욱더 빠르게 출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여러분께서 시나리오죠. 이런 시나리오를 꼭 하나쯤 채택에 두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 그렇게 해주셔야 이 방향성, 너무나 명확히 정해주는 방향성의 끈을 절대 놓치지 않을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SEC가 계속해서 회방을 놓고 있습니다. 이런 회방은 결국 세력들의 굉장히 좋은 일이죠. 세력들 같은 경우는 고점 매수를 하지 않습니다. 저점을 계속해서 만들어가면서 저점 매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죠. 지금 시장이 2에서 3경원의 막대한 자금이 유입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큰 천문학적인 자금들이 고점 매수를 할까요? 절대 아니죠. 저점 매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장의 하락 흐름은 어느 정도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런 모습이다라는 걸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이렇게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눌림목권이 나타났을 때는 절호의 기회다라는 걸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고,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 평균 단가 낮추시고, 기존 홀더분들께서는 비중을 확대해 나가시면서 수익을 극대화해 나가셔야 됩니다. 절대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요. 그리고 현재 비트코인이 작년에 연초 대비해서 ETF 출시 기대감으로 200%, 자, 3배가 넘는 상승력을 보여줬습니다. 그 출시 기대감만으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더리움 클래식 코인은 비트코인보다 200배나 지금 시가총액이 가벼운 종목입니다. 그러면 이더리움 클래식 코인이 지금 현재 ETF 출시 기대감이 발생하고 있는데, 자, 비트코인이 3배가 상승했습니다. 그러면 이더리움 코인은 얼마나 상승을 할까요? 최소 5배죠. 5배에서 10배, 아니 그 이상도 충분히 상승력 갖고 올 수 있습니다. 이더리움 클래식 코인 같은 경우는 아직도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코인입니다. 고점 대비해서 아직도 바닥을 기고 있죠. 제대로 된 박스권조차도 아직 돌파를 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먹을 수 있는 수익 자리가 굉장히 많이 열려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 코인 같은 경우는 21년도에 비트코인의 반감기 이슈로 인해서 불장을 만들었을 때도 굉장히 강력한 상승력을 보여줬었는데, 올해는 반감기 이슈뿐만이 아니고 이더리움 ETF 출시 기대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대에서, 그리고 이거는 가외이지만 게리 겐슬러의 사퇴까지 어느 정도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이슈를 통해서 이전 불장 더욱더 능가하는 역대급 불장이 바로 올해 안으로 도래하게 될 것이고, 그 가장 태풍의 눈에 있는 게 바로 이더리움 클래식 코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방향성에 대한 끈을 절대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 여력이 되시는 만큼 수량을 단 한 개의 코인이라도 계속해서 모아 나가셔야 됩니다. 지금 한 개의 코인 가치가 나중에 얼마가 될지 우리 알 수도 없습니다. 가늠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계속해서 모아나가시는 그런 전략적인 기회 구간으로 꼭 삼아주셔야 된다 말씀드리겠고요. 이에 대한 매수가, 매도가 비중 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실시간으로 빠르게 카톡방 통해서 여러분께 공유를 해드릴 것이니까 이 사인에 따라서 발빠르게 안전하게 편안하게 매수 매도 진입을 해 주시면 되신다 말씀드리겠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지금 현재는 그렇지만 앞으로 이제 상승하는 구간마다 세력들이 계속해서 우리 개미를 털려는 그런 작업을 계속해 나갈 겁니다. 그때마다 제가 여러분께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야 되는지, 그리고 수익으로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는지, 이런 모든 부분들 가이드를 해 드릴 것이니까 이 사인에 따라서도 같이 따라와 주시면 되신다 말씀드리고, 위 번호 010-6531-7908 숫자 3번 문자 한 통 넣어 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공개 카톡방 링크도 바로 보내드립니다. 자, 물론 100% 무료로 운영되고 있고, 안심하고 들어오셔서 기존에 계신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어떻게 매수가, 매도가, 비중 관리 받으시면서 수익으로 연결하고 계시는지 지켜만 보셔도 괜찮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고 공부 되실 거다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나는 문자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고 소통방 참여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습니다. 고점에 물려 계시거나 물려있는 종목이 있으시다면 제가 순차적으로 개인 무료 상담까지 진행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까지도 모두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이제 상승 구간에 있어서 좀 계속해서 이제 우리 개미들을 터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언론 플레이가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방향성이 정해지기 때문에 이런 언론 플레이는 절대 현혹되실 필요 없으시다 말씀드리고, 자, 하나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세력의 이제 장난질이죠. 그 대표적인 얘가 워런 버핏을 들 수가 있는데, 이 워런 버핏은 가상화폐로 계속해서 비판을 해왔었던 사람입니다. 자, 비트코인은 도박이다, 본질적인 가치가 없다, 세상의 모든 비트코인 25달러 단돈 3만원에 준다 해도 안 산다라면서 계속해서 비판을 해왔었는데, 알고 보니까 가상화폐로 가장 많은 성과를 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워런 버핏이 이끄는 투자 회사가 버크셔 해서웨이인데, 이 회사의 주식 포트폴리오를 분석해 보니까 성과가 가장 좋았던 투자처가 바로 비트코인과 암호자산의 친화적인 브라질의 누뱅크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21년 6월 달에 IPO를 앞두고 있던 누뱅크에 이 버크셔가 약 5억 달러를 투자했고, IPO 때는 추가적으로 2억 5천만 달러를 더 투입을 했습니다. 약 1조 원 가량을 투입을 하면서 굉장히 엄청난 성과를 본 거죠. 앞에서는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면서 개미를 터는 그런 언론 플레이를 했었던 것이고, 뒤에서는 굉장히 교활한 그런 여우짓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여러분 세력의 민낯입니다. 절대 이런 세력들의 장난질에 현혹될 필요 없으시고, 오히려 이런 이제 방향성이 정해져 있는 그런 시장에서는 이런 세력들의 장난질이 오히려 굉장히 강력한 호재구나, 저점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구나라고 그렇게 꼭 생각을 해주시면 되신다 말씀드리고, 이런 부분들 계속해서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제 여러분 절대 흔들리지 않으시도록, 오히려 우리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제가 실시간으로 빠르게 여러분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 번호로 010-6531-7908 숫자 3번 문자 한 통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연결고리가 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문자가 어렵다 하시면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고 소통방 참여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제가 추후에 좀 더 좋은 소식으로 발빠르게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농부 첨부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